루틴의 놀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걸 만들었어요. 또 다른 매개체는 여기 보이시는 목소리 조절기입니다. 즉 놀이는 아이들로 하여금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아침에 세수치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안 할 때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누가 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루틴 보드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할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맨날 화내는 엄마인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고민하던 중 여기 이 책을 읽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할 일을 꼭 스스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할 일을 안 하는 거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충분히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이가 게을러서 혹은 노력을 안 해서 혹은 엄마 말을 무시해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꾹꾹 참다가 결국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온 이 그래프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러시아의 발달 심리학자인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지역이라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윗부분은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준을, 가장 윗부분은 아이들이 최대한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준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있겠죠. 즉 그래프의 사각형이 유아가 현재 할 수 있거나 곧 할 수 있게 될 수준의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이 사각형이 바로 유아의 근접 발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 계속 변화해갑니다. 비고츠키가 이 개념을 제시한 이유는 유아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만 가지고는 한 유아의 발달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가까운 미래에 습득하게 될 수준까지 고려해야 유아의 발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교사나 부모가 유아에게 최적의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은 현대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고 전 세계 여러 교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이유는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게 자연스럽고 정당하고 발달의 일부라는 걸 알려주어서예요. 전에는 아이들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둘로만 나뉜다고 생각했거든요. 즉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염두에 두지 않은 거죠. 저희 첫째의 저녁 루틴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첫째는 저녁에 먹은 그릇을 반납하고 혼자 샤워하는 건 껌입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 거의 항상 잘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난감 치우기로 넘어오면 조금 힘들어합니다. 혼자 치울 수는 있지만 피곤하거나 치울 장난감이 많을 때는 엄마의 도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치우기를 놀이로 전환시켜줘야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책 읽을 때가 돌아오면 최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Y책을 좋아해서 읽고 싶어 하는데 아직 혼자 읽기에는 글밥이 많아서 엄마가 손으로 짚으며 다 읽어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행동, 도움이 조금 필요한 행동, 그리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행동 모두 아이의 발달 사각형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들이며 부모가 할 일은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란 사실을 이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더 이상 아이가 안 하는 행동에 대해 화를 내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도움이 필요한 상태구나. 어떤 도움을 어느 정도로 주면 될까를 생각하게 되었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니 루틴을 지도할 때 예전처럼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와의 일상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는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줘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책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외적 매개체와 놀이입니다. 외적 매개체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비고츠키 이론에서 매개체는 아이들이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덧셈을 막 배우는 아이가 손가락을 활용해서 숫자를 셀 때 손가락이 바로 아이의 과제를 도와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매개체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적이라는 말이 붙는 것입니다. 글씨 쓰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한글 차트, 집단 활동 시간에 앉을 자리를 알려주는 카페트나 의자, 정리 시간을 알려주는 동요나 타이머, 모래시계 등이 모두 아이들의 과제를 돕는 외적 매개체입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루틴보드도 외적 매개체인 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외적 매개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전에는 좀 루틴보드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른 외적 매개체 3가지를 만들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외적 매개체는 바로
이 차단줄입니다. 아이들이 할 일을 하다가 자꾸 놀이공간으로 가려고 하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렇게 놀이공간 앞에 걸어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아이들은 놀이처럼 하면 자기 조절을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쳐놓고 퀴즈 카페 문 닫았습니다. 할 일 다 하신 분만 입장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놀이 요소를 첨가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또 다른 매개체는 여기 보이시는 목소리 조절기입니다. 아이가 집이나 식당에서 너무 큰 소리로 말할 때가 많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1단계는 속삭이기, 2단계는 실내에서 말하기, 3단계는 밖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인데요. 그림도 넣고 풍선 크기도 조절해서 목소리의 크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진주 모양을 움직이면서 지금 상황에 맞는 목소리 크기를 아이가 직접 생각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식할 때가 좀 많아서 이렇게 외출용으로 작은 것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말로만 조용히 해 라고 했을 때보다 아이가 목소리를 조절하려는 시도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두 번째 방법으로 놀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하기 싫은 일도 놀이처럼 하면 아이들이 잘 해낸다는 걸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비고치기도 놀이를 할 때 유아는 항상 자신의 나이나 일상적인 행동보다 높은 수준에서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놀이 속 상상의 상황이 제공하는 역할, 규칙, 시나리오, 동기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항상 돌아다니던 아이가 학교 놀이 속에서 학생 역할을 맡으면 더 오랜 시간 집중하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채소 가게 놀이를 하는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채소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놀이는 아이들로 하여금 발달의 사각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저도 아이에게 할 일을 시키면서 놀이를 사용하면 귀찮거나 현타 올 때 많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 근거를 알고 나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좀 더 납득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싫은 마음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루틴의 놀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걸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서 지금까지 많이 사용한 놀이를 한데 묶어서 표로 만든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쉽게 고를 수 있어서 루틴에 놀이를 접목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타이머 할 거야? 제목은 놀이야 도와줘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첫 번째 대장 미션은 제가 제군들 다음 할 일 뭔가 하면서 이렇게 군대식으로 행동하면서 할 일을 재미있게 하는 놀이고요. 두 번째 시합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설거지하고 아이들은 세수치카하고 그거 둘 중에 누가 먼저 더 빨리 하나를 시합하는 놀이고요. 세 번째 5분 동안 누가 더 많이 하나. 이거는 장난감 정리할 때 많이 쓰는 놀이인데 5분 타이머 맞춰놓고 이제 각자 장난감 개수를 세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이 끝나면 누가 가장 많이 정리했나를 시합하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슈퍼 어린이집은 제가 슈퍼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어서 슈퍼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놀이예요. 아이들도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저도 아이들한테 누구누구 친구들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어린이집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연기하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타이머는 요즘 유튜브에 어린이 타이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중 하나를 틀어놓고 그게 끝나기 전에 할 일을 하는 놀이입니다. 주로 장난감 정리할 때 많이 사용해요. 마지막 또봇 구하기 놀이는 아이들이 또봇 만화 영화를 좋아해서 생각해낸 놀이인데요. 또봇이 다친 상황을 가정하고 또봇 수술을 해주려면 수술실을 깨끗이 해야 하기 때문에 거실을 깨끗이 정리해야 하는 놀이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아이와 루틴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루틴보드 외에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한 자료들은 모두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